자, 얼굴 좀 한번 보시죠. 저는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이라고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해커스에서 법원지를 론칭을 해가지고 제가 한국사를 담당하게 됐어요. 아무튼 뭐 저는 뭐 매번 수업할 때마다 다짐하고 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수험생활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불편을 덜어드렸으면 하는 게 제 목표고, 그리고 이제 한국사 때문에 해커스 오면 한국사 때문에 좀 발목 잡히는 일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국사 공부하시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이 8과목이나 되다 보니까 뭐 한국사에 이렇게 그 일반 공무원 행정직보다 한국사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시간 대비로 했을 때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좀 같이 논의를 좀 하면서 의논을 해가면서 아마 수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 수업은, 오늘 수업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수업하는 방법은 매핑이라는 방법이에요. 매핑. 이 매핑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들을 구조화시켜서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기억 저장 시간을 좀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건 아마 오늘 수업 들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될 거고, 제가 우리 수험생분들하고 이게 매번 수업할 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게 한자로 뭐죠? 이게 학습이죠, 학습. 근데 제가 올해로 한국사 수업한 지가 24년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봬도 제가 나이가 되게 많거든요. 많아 보여요? 어, 그래요. 그 처음에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알겠죠? 어, 제가 24년째 수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수험생들에게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현장에서만 느끼는 것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이 학습이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배울 학이고 이게 익힐 습자죠. 근데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진행되는 거는 학이에요, 습이에요? 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은 여러분들 몫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돼야 여러분들 말 그대로 완성이 되죠. 점수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양 과목이 아니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만들려면 이 학과 습이 병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아마 다 알 거예요. 강의만 열심히 듣는다고 뭐 점수 나올 것 같으면 하루 종일 강의만 듣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야죠. 근데 이제 수험생분들이 느끼기에 이 학이라는, 그러니까 강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거를 되도록이면 짧게 해주길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습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이게 좀 생각이 좀 잘못돼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좀 늘리면 이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공부할 때 이 시간이 피곤할까요? 이 시간이 피곤할까요? 이 시간이 수험생들한테 훨씬 피로감을 주는 시간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는 그래도 피로감이 덜하죠. 근데 이거를 기본서를 보면서 본인이 이렇게 암기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시간은 굉장히 피로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시간을 늘리고 이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이 노량진에서 수업을 받는 수험생들은, 특히 법원직 같은 경우, 제가 법원직, 이게 해커스가 론칭이 처음 돼서 그렇지 저한테 끼어서 법원직을 듣고, 그러니까 법원직 수강생 중에서, 수험생 중에서 제 강의만 끼어서 듣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과목이 많다 보니까 이 시간을 되게 줄이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시간을 줄이면 이 시간이 늘어나요. 근데 학생들이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줄여주면 되게 본인이 공부할 시간이 많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간을 늘리면 이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왜냐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이라는 건 이해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면 습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죠. 아마 좀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맨날 이게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마 좀 인식을 좀 바꿔드릴게요.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한국사는 사람들의 행위를 연구하는 거예요. 역사라는 건. 그럼 사람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한국사에서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인과관계라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논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정리하면 당연히 기억 저장 시간도 길어지고 습의 시간도 줄어드니까 피로감도 줄어든다.
아마 이거는 좀 해보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이 교재는 이걸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기본서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본서 구입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업 시간에 이중서기가 기본서를 안 쓴대더라. 그래서 기본서를 구입을 안 하세요. 근데 기본서를 구입을 안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터넷 포털을 자꾸 공부하면서 찾아봐요. 스마트폰으로. 그게 최악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사 공부할 때는 가급적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긴 한데 저도 가끔씩 하긴 한데 되도록이면 인터넷 포털 검색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인터넷 포털 검색하는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바보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번 그 안으로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흥선대원군을 눌렀다. 그러면 연관 검색어가 계속 하거든요. 그럼 궁금한 걸 계속 눌러보는데 그걸 이제 제가 중석이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수와 하등에 연결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지만 교양 과목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점수랑 직결돼야 되기 때문에 점수와 상관없는 공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기본서를 사서 기본서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블랭크 노트를 보다가 이게 가물가물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기본서를 그 단원을 펼치면 자세히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참고서처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서는 좀 구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해커스 기본서를 꼭 사고 싶지 않으면 다른 기본서라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기본서가 있으면 해커스 기본서는 안 사도 돼요. 기본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하여튼. 근데 수업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로 진행이 돼요. 말 그대로 올인원이라는 것부터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 올인원은 기본 심화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국사는 기본하고 심화를 나눠서 수업하지 않습니다. 올인원이라는 뜻 아시죠? 기본하고 심화를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떤 게 수험생들이 들을 때 너무 이중석이가 진도가 늦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기본과 심화를 같이 가서 그래요. 한 번에 끝내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수험생분들한테는.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수학처럼 단계별 학습이 필요한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이걸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과 심화를 같이 가는 게 시간적인 효율성,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가성비가 더 좋아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무슨 잘 안 믿으시니까 수업을 들어보시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감이 와요. 그럼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 블랭크 노트라는 뜻은 아시죠? 그 빈칸이 있어요. 거기서 계속 필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필기 노트와는 달라요. 필기 노트는 다 돼 있잖아요. 그 펼쳐놓고 가만히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블랭크 노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필기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필기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제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몇 가지 꼽는 것 중에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외우면 시간을 줄이고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거 다 휘발돼요. 다 휘발된다고.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뭘 외우잖아요. 그건 다 휘발돼요. 그건 자기 거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오늘 외워서 내일 시험 보는 거 있죠. 그거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적어도 길게는 한 1년 정도를 내다보고 장기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배운 내용이 1년 후에 기억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중간에 회독이라는 걸 하겠지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배운 걸 내일 시험 보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수업의 목표나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루에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다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들어간 정보가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이 이길지 답이 나오지. 그러니까 하루에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도를 많이 나가는 거 있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한테는. 진도 나가면 뭐 할 거야? 내일 다 까먹는데. 그러니까 결국 들어간 내용이 얼마나 오래 기억이 나느냐 이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다른 방법보다는 이해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야. 이해한 내용은 그래도 휘발되지 않아. 물론 그래도 휘발돼. 근데 쉽게 휘발되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늘 수업을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거야. 암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법원직, 제가 이렇게 그 수험생들을 여태 만나보면 다른 일반 행정직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 수험생들의 좀 뭐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수준이 좀 높아요. 법원직 학생들이, 준비하는 학생들이. 근데 이제 그 법원직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뭐 법을 공부한 친구도 있고 전공한 친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고. 근데 그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한 번쯤은 전문가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죠? 과목별로 다 다른 거니까. 법을 공부하는 방식이 있고 역사를 공부하는 방식이 다를 거 아니야. 근데 법을 공부하듯이 역사를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되나?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래도 저 사람이 24년 동안 이걸로 밥을 벌어먹고 살았다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밥을 벌어먹고 살았을 때는. 말이 좀 너무 천박한가? 그잖아. 뭐 좀 기다려. 좀 더 천박한 얘기 많아. 근데 이 밥을 먹고 살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저 사람이 전문가면 좀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좀 해봐. 제가 여태까지 만나보면 이게 좀 수준이 있는 친구들일수록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좀 공부를 해본 게 있는 거지. 딱 이렇게 뭐 실컷 얘기하면 지랄하고 내 암기야 이 새끼야 막 이러고 혼자 막 외우고 있어. 그러지 말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라고.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볼까? 자, 우리 수험의 효율성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건 이해하고 어떤 건 숙지하고 어떤 건 암기해야 돼. 그지? 이 경계가 정확히 구분되는 친구들이 점수가 높아.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뭐냐면 이해해야 될 파트를 암기하고 있는 거지. 이 얘기도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걸 열심히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국사로 얘기하면 수치 제도라든지 토지 제도 이런 것들은 이해하는 거야. 물론 암기할 것도 있지만 근데 그거를 열심히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점수가 안 나와. 왜냐면 이해를 묻는 거기 때문에. 수조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요, 전 외웠는데요. 이러니까 틀리지. 그리고 사료 같은 경우, 특히 사료 같은 경우 대부분 숙지를 해야 돼. 사료는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료가 나왔을 때 이건 갑신정변 사료였지. 이거는 이모굴란 사료야. 이렇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어떤 사료 경우에 따라서는 사료를 암기해야 될 것들도 있어. 사료들도 개념 외우듯이. 근데 이 경계를 갖지 않고 사료를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그 사료가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사료인지를 찾지를 못해. 그러니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결국 이해와 숙지와 암기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 그게 공부하는 능력이야. 그리고 특히 수험생에 적합한 수업은 그 학습 방법은 이 세 개를 어떻게 나누느냐야, 본인이. 근데 중서희가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줄 거야.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라고. 이건 숙지하시면 돼요. 이건 이해 파트죠. 들어보니까 이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건 이해하라고. 또 바보 멍청이 같이 이걸 외우고 있지 말고. 경계를 구분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먼저 이해한 다음에 외우자. 알겠어요? 제발 부탁이다. 그리고 무슨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 있지. 그 빙신 같은 짓 좀 하지 말자. 그 전혀 하등에 도움 안 되는 짓이니까. 왜냐면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건 처음에 몇 장은 좋아. 그냥 풀리니까 문제가. 근데 그게 누적돼 봐. 그 앞글자들 외운 것끼리 충돌이 일어나. 그래서 문제가 잘 안 풀린다고 나중에 쌓이면.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정석을 지키는 거야. 우리 공부해보면 그렇잖아. 정석이 제일 중요한 거야. 편법은 와르르 다 무너진다고. 그럼 역사의 정석은 뭐냐?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는 거야. 근데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나의 몫이잖아요. 그죠? 이해시켜드리는 건 저의 재주죠. 근데 암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지? 그러니까 같이 그 손발을 잘 맞추면 된다고. 내가 이해시켜드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암기하시면 점수는 나오지 바로. 바로 나와. 점수는 바로 나와. 한국사는 올인원 딱 끝나면 80점 이상으로 딱 올라가 있어야 돼. 기출문제 들어가기도 전에. 그래서요? 여러분들 지금 법원직 평균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아진 거 알고 계시죠? 점수 커트라인이.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거의 90점 정도는 맞아야 된다고, 평균이. 그러니까 국사도 마찬가지야. 90점 정도 맞아야 돼. 그러면 92점 정도면 두 문제까지는 용서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두 문제 정도는 뭐 버리지 뭐, 씨발 뭐. 그걸 맞으려고 하면 안 돼. 한국사를 100점 맞으려고 하니까 다른 과목이 와르르 하고 다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과목들 있잖아. 그치? 가장 결정타가 뭐야? 얘기해봐. 민법이야? 민사소송법이야? 내가 볼 때 아니야. 점수 때 보면 영어야. 공무원도 그렇고 법원직도 그렇고 다 영어에서 결정되는 거야. 영어만 한 85점 정도로 이게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다 합격이야. 왜냐면 영어만 올라가면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들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제 업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법 과목들이 더 메인 과목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실제 수험생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영어, 한국사 이런 과목들이 무시할 수가 없어.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직무 연관성으로 보면 법 과목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합격해야 그 업무를 볼 거 아니야. 기억의 휘발을 줄여보자. 이런 거야. 빨간 장미꽃. 여기 지금 빨간 장미꽃 글이 사진이 있죠. 어떤 게 기억이 오래 갈 것 같아? 이쪽이 기억이 오래 가.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뇌과학자나 그 정신분석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 저 같은 비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기억이 오래 간다. 그럼 우리는 기억이 오래 가는 방법을 채택하면 좋지. 빨간 장미꽃이라는 글자와 빨간 장미의 이미지는 기억 저장 시간의 차이가 발생해. 중요한 건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건 기억 저장 시간의 차이야. 오늘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도가 나가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진도 나간다고 해서 그거 여러분들이 다 공부된 거야? 아니잖아. 진도가 나간 거랑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추는 건 별개의 문제야. 근데 진도가 나가면 문제를 맞추게끔 해줘야 된다고. 매핑의 시작은 글로 되어 있는 개념을 도식화, 이미지화하여 기억 저장 시간을 늘리는데 그 초점이 있다. 그리고 사실 이 방법은 선진국들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우리나라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차용해 온 겁니다. 블랭크 노트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그래프로 막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수업을 이런 식으로 막 한다고. 그래프로 막 그려가면서. 이 그래프 설명하는데 1시간씩 걸리고 그러는 거야. 그럼 그래프 설명하는데 1시간씩 걸린다는 건 다 뭐 시킨다는 거야? 이해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걸리겠죠. 그래프 하나 걸리는데. 집도 그리고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냥 하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텍스트도 되도록이면 표로 만들어서 이미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캡처 뜨듯이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채택해서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얘기했죠.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고집 부리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한번 하라는 대로 해보시라고. 그러고 안 되면 본인 방법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처음부터 아니야, 난 네 방법을 채택하지 않겠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그리고 여기를 한번 봅시다. 2027년에 시행된, 얼마 전에 시행된 우리 법원직 그 9급 서기보 시험이에요. 9급 공무원 시험. 그 한국사 이 문항 분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볼게요. 선사시대 문제가 3문제가 나왔어요.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신석기 시대 묻는 거고, 하나는 고조선, 하나는 철기시대 여러 나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포지션이 하나씩 제대로 그냥 다 나온 거야. 근데 여기 보면 고대가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고대가 삼국시대하고 남북국시대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는 양은 여기가 어마어마해요. 삼국시대하고 남북국시대가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요.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어요. 그죠? 삼국의 왕 외우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 2문제, 이게 경제사 1문제, 토지제 2문제가 나왔고, 조선도 3문제 나왔어요. 고려 3문제, 조선 3문제. 그 다음에 근대가 4문제가 나왔어. 자, 이상하게 점수가 갑자기 확 늘어났지. 근데 이 근대 시기가 언제냐면 1863년부터 1910년까지야.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정도, 5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근데 50년 정도 안에서 이렇게 4문제가 폭발적으로 나온 거야.
더 웃긴 거 35년 동안에 6문제가 나왔어. 일제시대가. 그죠? 현대사라고 해서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나오는 게 아니야. 현대사라고 하면 보통 87년 6월 항쟁까지만 이렇게 다뤄지거든요. 그러면 87년이야? 그럼 이것도 45년부터 87년이니까 얼마 시간이 안 돼. 근데 여기서 네 문제가 몽탕물이 나왔어. 그럼 이거 합쳐보면 이거를 우리가 보통 근현대사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 2021년에 2월 27일에 시행된 이 시험만 그렇겠지 이러면 안 되고, 제가 법원지 시험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봐야 돼.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에 봤던 시험도 다 대동소이해요. 이 문항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러니까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현대사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게 지금 몇 문항이에요? 계산해봐. 빨리 계산해보세요. 14문항이지.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대로 보면 이쪽이 많아, 이쪽이 많아. 이쪽이 훨씬 많지. 이쪽 공부 시간이 이쪽이 훨씬 많이 걸려. 근데 지금 여기는 다 합쳐서 11문제고 여기는 14문제란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전 시험도 대동소이하다. 그럼 이게 지금 퍼센트로 하면 56%야. 그죠? 그렇지 않겠어? 어떨 때 많을 때는 60%까지 됐었어. 많을 때는.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돼? 그렇지. 근현대사에 집중해야 되네. 뭐 답이 나온 거 아니야? 이거는 뭐 내 얘기가 아니고 시험 문항 분석을 했을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린 이게 데이터라는 거 아니야? 데이터에 입각해서 수업해야 되는 거 알지? 그리고 데이터에 입각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알지? 지가 공부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수험은. 그치? 시험이라는 건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고. 저출제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주는 게 시험 공부하는 거지. 그럼 니네들이 그렇게 돼? 그럼 내가 그 방향대로 해줄게. 이게 시험 공부하는 자세야. 그리고 제가 공무원 수업할 때, 일반 행정직 공무원 수업할 때도 맨날 얘기하는데, 이쪽 잘하는 친구들이 한국사 잘하는 거야. 작년에도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도 작년 국가직 지방직 있지? 20문항 보잖아. 걔네들은 20문항에서 9문항 나왔어. 이게 9문항이었다. 근현대사. 9문항도 어마어마한 거야. 그지? 기간으로 보면. 작년 일반 행정직, 국가직 행정직도 국가직 지방직 일반 행정직도 9문제가 출제됐다고. 여러분들 아마 뭐 벌써부터 이런 시기에 이런 얘기하면 그러지만, 여러분들 법원직 공부하다 보면 뭐 검찰직이나 이런 것들도 응시를 하잖아. 하는 분들도 꽤 있잖아. 그런 거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분에다 공부를 무게 중심을 놓고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근대사부터 수업 시작할 거야. 이번 첫 번째 순환 파트는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다르게 일반 행정직하고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법원직에 최적화돼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다 이거야. 아마 이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줄 거야. 왜 근현대사부터 하지? 그럼 앞쪽을 모르면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이어갈 수가 없는데, 걱정하지 마. 중석에 설명해 주겠지. 필요한 것들은. 앞쪽에 개념 필요한 것들은 설명을 해 주겠지 않겠어?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지. 응?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던지기라고 해서 우리 강사들이 일명 은어로 사용하는 거거든. 던지기. 그게 뭐냐면 했다는 것만 알려주고 다 던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외워라, 잘 나온다, 이게 다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강사들 사이에서 은어로 던지기라고 해요. 저는 절대 던지기 하지 않아요. 다 설명해 드려요. 하나씩 하나씩. 외우세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다 설명해 드려요. 외우는 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가 돼야 외우는 거야? 이해가 된 다음에 외우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외워?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외우는 건 자기 지식 아니야. 왜? 내일 모레면 없어질 거거든. 그게 무슨 자기 지식이야. 내일 모레면 없어지는 건데.